안녕하세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들을 분별하게 되고, 전문성이 없고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분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 바로 JM 워크아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왠지 닭가슴살을 먹어야 할 것 같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꼭 먹어야 하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문을 갖지 않고 누군가가 또는 자신을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회원님 닭가슴살 드십시오. 그러면 막 하루에 닭가슴살을 막 2조각, 3조각 매일 이렇게 먹어대는 그런 또 어떤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 꼭 섭취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이 임신을 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탁 하고 나옵니다. 응애 하고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탁탁탁탁 치니까 응애 막 이렇게 태어났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자,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나 작아요. 체중도 가볍고, 그렇죠? 이 작은 아이가 10대, 20대, 자, 1차 성장, 2차 성장, 키가 커집니다. 키가 커지면서 뼈의 양도 길이도 길어지면서 근육량이라든지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 장기, 세포들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는 어떤 일련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야,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근육량이 늘어야 되니까 체중당 단백질 몇 그램씩 매일매일 뭐 닭가슴살 뭐 해서 계란해서 성장기에 따라서 체중에 맞춰서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 단백질을 먹고 10대, 20대가 될 때까지 2차 성장, 뭐 아주 작았던 그 아기가 170cm, 163cm 이렇게 커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계속 닭가슴살 단백질 신경 써줬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단백질을 체중당 몇 그램씩 계속 주면서 근육량이 늘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나이에 맞게, 체중에 맞게 먹여서 성장을 시켰는가? 그겁니다. 아니죠. 뭡니까? 어렸을 때 분유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의 모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밥을 먹을 때 뭐예요? 고기 조금, 뭐 찌개에 들어있는 두부, 콩으로 된 이제 단백질, 뭐 단백질 조금 섭취합니다. 뭐 체중당 몇 그램 이렇게 안 해도 일반적인 식사에서 단백질 소량 들어오던 거, 학교 갔을 때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먹고 우유 안에 들어있는 작은 단백질, 그런 소량의 단백질로 어떻게 돼요?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큽니다. 1차 성장, 2차 성장, 어른이 되죠, 몸이.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단백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걸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뭐 식물성, 동물성이 있겠죠.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하지 않고 다음 또 어떤 영상에서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외부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넣어줘야 돼요. 단백질을 넣어줘야 돼. 자, 그런데 얼만큼, 왜 넣어줘야 돼?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해 또는 웨이트 근육을 키우고 싶어해? 그러면 행간에 떠도는 이야기, 체중당 몇 그램 먹으세요, 뭐 운동 열심히 하면 체중당 2배를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치 지식인 줄 알고 나한테 바로 적용을 시켜요. 아, 요거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체중이 100kg이에요. 지방량이 30입니다. 이분은 체중이 똑같이 100kg예요. 근데 지방량이 뭐 50이에요. 똑같은 100kg인데 이분은 지방이 30이고 이분은 지방이 5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100kg, 100kg인데 지방이 30kg 갖고 있고 지방을 50kg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단백질을 똑같이 먹어야 될까요? 자, 이런 거. 체중당 얼마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체중이 똑같은 100kg, 100kg인 사람인데 이 체중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른데 단백질을 체중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 될까? 이런 의문들. 그래서 뭡니까? 지방량이 표준, 근육량이 표준인 분들에게는 체중당 단백질 얼마를 드세요가 얼추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얼만큼? 체중당 1g.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문제가 시작돼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럼 체중당 1.2g 또는 1.5g 또는 2g까지 체중당 2g의 단백질을 먹어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1차 성장, 2차 성장을 거치면서 성장을 할 때 어머니가 꼬박꼬박 닭가슴살을 안 먹였어도 우리는 소량의 단백질로 이미 어른이 되면서 몸의 근육량이 다 늘었어요. 즉 뭐냐?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지속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장기 때 이미 우리 인간의 몸은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서 권장 단백질 양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느냐. 연령대에 다 달라요. 연령대에 비해서, 연령대에 대해 비례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약간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제일 활동이 많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요 범위만 봐도 하루에 단백질 뭐 60g? 요 정도예요. 표준 60g. 표준 60g. 그러면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량이 표준이고 근육량이 표준인 상태면 뭐 저같이 이제 177cm의 사람이면 한 75에서 한 80kg 정도 나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지방량 표준, 근육량 표준이면 한 70 중반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표준인, 모든 게 표준인 사람이 인바디를 재면 거기 제지방량이라고 나옵니다. 지방을 뺀 제지방량.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한 60 정도 나올 거예요. 60 가까이.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1g의 단백질을 먹으면 60kg의 제지방량, 지방을 뺀 무게에 1g을 적용시키면 60g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도 표준, 근육도 표준인 사람이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지방을 뺀 제지방량에 1g의 단백질을 적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양이 권장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장량이라는 건 왜 존재하는가? 단백질은 왜 권장량이 존재할까요? 아니, 더 먹으면 좋지?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먹으면 좋지 않아? 자, 더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 세포를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퓨린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요산 수치를 올리는 놈이고 우리 몸에 통풍을 발생시키는 애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장, 우리 피 안에 있는 거를 걸러서 내보내는 이 신장이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 불필요한 걸 많이 걸르고 하다 보니까 신장이 고장나서 신장병이 걸릴 수가 있다. 나중에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닭가슴살 괜히 많이 먹었다가. 자, 그러면 그만큼 과하면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그러면 적당량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지를 생각합니다. 왜 먹어야 되지? 무슨 이유 때문에 먹어야 되지? 이거를 그러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함부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많이 먹었다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장이 잘못돼서 어떻게 돼요?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나 여러분들이 흔하게 방송이나 어디 인터넷 같은데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기는 댓글을 보고 내 체중에 적용시켜서 단백질을 먹어, 나 다이어트 시작하는데 닭가슴살 먹어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자, 실제로 제가 레슨을 진행할 때 저에게 다이어트 지도를 받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오신 회원님들 닭가슴살을 제가 드시게 하느냐? 닭가슴살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다이어트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굶는 다이어트, 기초대사량과 활동량보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 그건 당연히 근손실이 나요. 그런데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준하는 열량과 영양소를 먹으면서 조건적으로 지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지방을 쓰는 것이, 그게 이제 오리지널 건강 중심의 다이어트입니다. 뭐 저녁 안 먹고 뭐 하루에 2끼 먹고 이런 다이어트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자, 다이어트 역시 제 이전 영상들 또는 앞으로도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미뤄두고, 자, 이번 영상의 팩트는 뭡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 꼭 먹어야 하는가? 자,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셨어요. 다이어트 회원님이에요. 그래? 다이어트? 식사하십시오. 하루 3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체 기능이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당이 떨어졌을 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이 기능도 유지가 됩니다. 하루 3번의 식사하십시오. 대신에 탄수화물과 이제 뭐 일반적인 반찬을 드셔도 돼요. 찌개 종류 드셔도 됩니다. 근데 건더기 위주로만 드세요. 너무 극단적인 식단 이런 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하세요. 평소에 드시던 거에서 구성만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시간대별로 저녁에 늦게 먹는 야식이라든지 과잉 이런 거는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잡아가면서 굳이 닭가슴살 단백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다이어트,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과 영양소들, 여기서 단백질은 잠깐 빼놓을게요. 단백질을 제외한 탄수화물, 우리 몸의 기능 유지를 위한 에너지, 그리고 기타 영양소들이 주어지고 있으면서 당을 소진시키고 지방을 쓸 수 있는,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근육 사용 수준, 강도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수준의 근육 사용과 유산소를 할 때 하체 근육의 사용, 요 정도는 단백질을 굳이 내가 막 체중당 뭐 챙겨 먹으려고 안 해도 근손실이 안 납니다. 근손실이 안 나요. 근손실이라는 건 쉽게 나지 않아요. 쉽게 나지 않아. 진짜 극단적으로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근손실은 쉽게 안 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이상한 짓은 뭐냐? 무탄,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거.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근육이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주 에너지인 탄수화물이 없어. 그러면 이 근육이 어떻게 해요? 지방 갖다 쓸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해서 가슴 운동을 한다. 흉근의 사용률이 치솟는 종목을 할 때는 지방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근육 안에 단백질, 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지만,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일반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굳이 안 먹고 일반적인 식사할 때 뭐 두부 조림, 뭐 찌개에 들어있는 두부 좀 건져 먹고 계란 후라이 1개 정도 먹고 이렇게 해도 근손실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밥 반 공기에 닭가슴살 1조각, 저녁에 1조각, 점심에 또 1조각, 밥 요만큼 방울토마토 잘라서,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을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으니까 기능 떨어지지. 기능 떨어지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게 또 안 되지? 적게 먹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자기한테 맞지 않게 2개, 3개씩 계속 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산 수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요런 데가 따끔따끔하고 발바닥도 따끔따끔하고 관절 같은 데가 뭔가 좀 딱딱하고 병원 갔더니 통풍이래. 요산 수치 올라갔대. 육류 섭취를 줄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런 걸 계속 여러분이 들어왔으니까. 어디서? 방송, 인터넷 이런 데서 여러분이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단백질이 뭐야? 왜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나는 얼만큼 먹어야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기 때 우리 엄마가 닭가슴살, 뭐 단백질 꼭 챙겨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근육이 다 붙고 커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다이어트 한답시고 지금까지 먹지도 않던 그런 거 먹느냐. 자, 닭가슴살 또는 소고기 등을 통해서 단백질을 더욱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표준보다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체중당 1.5g, 뭐 2g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체지방의 무게를 뺀 제지방에 대입을 시켜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근육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운동 그냥 막 힘들게만 하는 사람, 실제 근육에 상처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당만 소모시키는 온몸의 근육을 써서 가슴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1.5, 2g의 단백질 적용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는 거지. 결국 통풍만 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육류를 줄이십시오. 줄이라고. 끊으라는 게 아니고 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확 끊어요. 잘 모르고 뭔가를 하는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체중당 2g 먹어야지 하고 왕창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많이 먹어. 그러다가 병원에서 적게 먹으라고 줄이라고 하니까 또 아예 끊어버려. 야, 극과 극. 이거를 가는 분들이 많다 그겁니다. 자,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 꼭 먹어야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어머니가 닭가슴살 계속 먹였어요? 그런데 그 꼬마애에서 170 이상, 160 이상의 남녀 성인이 될 때까지 근육량 다 늘었습니다. 뼈도 다 커졌고요. 칼슘 그만큼 계속 챙겨 먹었어야 돼요? 아니죠. 점점 어떻게 돼요? 누적돼서 커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장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권장량이라는 거, 왜 권장량이 있는가? 단백질 왜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얼마 먹어야 돼가 나옵니다. 이거를 적용시켜서 생리학, 영양학적인 내가 얼마를 먹어야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체중당 얼마 먹으세요. 이거는 모든 것이 표준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서 나한테 적용시킬 때는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변수를 적용시켜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주는 게 트레이너고, 이 트레이너는 단백질 왜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돼가 나오지? 이 공식으로 그 회원님께 적용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닭가슴살을 꼬박꼬박 뭐 3번, 2조각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뭐 굳이 단백질을 꼭 그런 걸로 챙겨 드시고 싶다. 그러면 닭가슴살 뭐 반으로 나눠서 오전에 반 조각, 저녁에 한 반 조각 정도 드세요. 그리고 점심 때 회사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 보면은 찌개 같은데 이제 두부 있으면 좀 그거 좀 드시고, 또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오므라이스 한번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육량이 많아져서 어떤 진짜 일반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많아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들이 또는 정말 이제 지속적인 활동량, 그런 거에 의해서 단백질을 진짜 추가적으로 더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 신장이나 간이나 어디가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근육량이 많아졌어.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늘려? 그럼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뭐 올림피아 선수들 같은 경우 뭐 약물까지 이제 투여를 해서 더 비대해지기 때문에, 근비대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하면서 신장이나 간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쪽의 이야기고,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식사를 하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근육량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근육량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신 그 음식 뭘 먹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식사를 좋아하는 어떤 패턴, 식사 패턴, 그 안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맞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어. 사회생활만 하고 있는데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어. 혹사를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안 해서 근육량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장기의 기능 손상, 즉 질병에 의해서 근육량이 줄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가 발생이 돼도 뭐 간이 고장나도 신장이 고장나도 어디가 고장나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손실이라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꼭 닭가슴살 먹고 닭가슴살 꼭 안 먹어도 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식사하시면서 구성 너무 오버되는 칼로리 하지만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는 또 맞아야 돼. 양이 너무 적진 않아. 또 너무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단백질 체중에 맞춰 먹는 거 아니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충돌? 체중당 1g, 1.2g, 1.5g, 2g. 아,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일반 사람이야. 뭐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도 막 체중에 맞춰서 과하게 먹을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단백질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왜 먹어야 되는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냥 난 체중당 2g 지금 먹는 대로 먹을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그냥 지금 이대로 먹을래 하고 먹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통풍 오고 신장기능 떨어지고 황달 와서 신장기능 떨어지니까 황달이 오죠. 피부도 누리끼리해지면서 눈도 약간 누리끼리해지고 그렇게 돼서 병원 가면 이제 단백질 줄이세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끊을 사람이지. 극단적인.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되는가? 지금 평범하게 근육량을 가지고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는 근육량으로 식사도 하고 살아오신 분이 다이어트 돌입하실 때 닭가슴살 단백질 크게 신경 써야 되느냐? 안 써도 근손실 안 나더라. 회복 다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이 건강하면 그런 거 다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선수예요. 운동을 질적 수준이 높아서 근육을 많이 키웠다. 근육을 많이 키운 상태에서도 이미 단백질 섭취량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과하게 올리면 이미 단백질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올리면 바로 질병 나는 거예요. 질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선수들은 더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선수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트레이너를 하면서 자기가 지도를 하는 회원님한테 여성 회원님이 이제 다이어트 하러 딱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닭가슴살 3조각 먹게 하고 밥은 조금 먹게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능 떨어지니까 지방 안 쓰요? 지방이 안 빠지니까 운동 더 시키겠지? 기능 떨어져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쓰는 걸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이 안 쓰요? 더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진짜 근육 안에 단백질을 쓰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기능 떨어져 근손실나 단백질은 또 닭가슴살 하루에 3조각씩 여자분을 먹였어? 그럼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되느냐? 기초대사량 활동량보다 적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회사 가서 비실비실대고 기능 떨어져서 지방을 갖다 쓰지도 못하지. 지방 안 빠지니까 힘들게 시키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근육량은 점점 줄어드니까 더 비실비실 기능 떨어지고 이러지. 거기다 닭가슴살은 오버돼서 계속 넣어주지. 소화 기능 떨어지고 소화 흡수 기능 떨어진 데다가 닭가슴살 많이 때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산 수치 올라가지. 몸이 완전 건강부터가 완전 망가지면서 질병 유발시키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죠.
선수던 그냥 트레이너건 대회를 나가는 트레이너건 그냥 트레이너건 잘못된 지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그 자기도 자기 운동이나 자기 관리 수준도 매우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요즘 시대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널이다. 좋아요가 많이 눌러진 영상이다. 믿음이 가는 뭐 검증된 무슨 어떤 공인된 방송에 나와서 나눠지는 이야기다. 고지굿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PD분들 영양학적 지식 다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 먹어야지. 체중당 몇 그램. 자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방송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소수의 분들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야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 꼭 먹어야 되는가?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그렇지 못한 트레이너들이 지도를 할 수 없는 또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올바른 분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